네, 저는 이번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풀티 주식회사의 김효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옆에는 저희와 이제 행사를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극협회장이신 박정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해주실 두 분입니다. 썸스테이지 공연 사진 작가와 영상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썸스테이지 서정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공연 쪽에서 사진과 영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양동민 작가님 대표님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 공연 문화 발전을 생각하는 간담회, 저희가 다 공연 쪽에서 종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올해 이런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3월 달이죠. 바로 이곳 대학로 좋은공연 안내센터 지하에서 3월 24일 날 첫 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의 타이틀 부제는 소규모 제작 공연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연극협회와 저희 풀티 주식회사가 같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이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 좀 느낀 것인데요. 이제 코로나로 아무래도 작년에 좀 풀렸다고는 하지만 좀 올해 그래도 완전하게 모든 것이 좀 자유로워지면서 공연이 좀 회복세가 되는가 싶었는데 사실은 이 소극장 씬에서는 특히 기초예술 분야나 이런 씬에서는 별로 관객 그 분위기나 활성화되었다는 체감을 사실은 잘 못했습니다. 결국은 공연 생태계가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좀 거대한 어떤 그 담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들 좀 정리를 해보면 대학로에 보시면 알겠지만 호객행위들 너무 많습니다. 어떤 지역의 상권에 가도 사실 잘 볼 수 없는 부분인데 대학로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대학로를 진입하는 호기심에서 공연을 볼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호객꾼들에게 낚이고 또 소위 말해서 이제 그들이 추천하는 공연을 보고 마는데, 그래서 이 공연계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으로 이쪽이 좀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거에 따른 다른 공연들이 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내 이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모니터, 그런 것들이 우리 공연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이 연대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좀 필요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대안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리에 좀 포괄적인 주제의 좀 후속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연들을 하고 나면 사진과 영상은 다 남거든요. 근데 이 공연이라는 것은 직접 가서 봐야 된다는 어떤 그 한시성이 있죠. 그것이 공연 자체가 가진 매력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자료를 찾기가 힘들고, 그리고 많이 찍어는 놓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공유되고 있는지 사실 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연 끝나면 또 프로덕션에서는 그냥 모든 활동들을 좀 종료하기 마련입니다. 많은 영상, 사진 콘텐츠들이 남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관객의 입장에서는 실제 공연을 좀 보고 싶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이 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선 활성화되면서 공연장으로 관객들을 이끄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나오신 지금 사진 영상 작가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도 예술가로서의 어떤 작품을 하나씩 남기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사진이나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삼자 간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제 피사체로 존재하는 배우들이죠. 배우나 예술가들, 찍히는 사람들, 그리고 저기 계신 분들처럼 찍어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프로덕션에서 비용을 대고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서로 간에 이게 과연 내가 관여돼 있지만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주저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완전 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크고 작은 어떤 티격태격하는 사례까지 제가 많이 접하고 좀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그런 얘기들을, 서로 궁금했던 얘기들을 좀 한번 쭉 나열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내가 찍었는데, 내가 찍혔는데, 그리고 내가 찍게 했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인지하고 있으면 될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으로 같이 이제 좀 궁금증을 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간담회 자체를
같이 주관해 나가고 저와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는 이런 차원에서 박정희 회장님 인사말과 더불어 전체적인 좀 브리핑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연극협회 회장 박정희입니다. 그리고 극단 초인의 대표이자 연출을 하고 있는 박정희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좀 더 일찍 꼭 마련됐으면 했습니다. 있어야 되는 자리였고, 왜냐하면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고 일을 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내가 지금 법을 지키고 있는 건가 아니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들이 들고 어디까지가 가능한 건지 이런 궁금함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이제 이런 문화가 정착돼서 찍는 사람도 또 찍히는 분들도 또 찍게 요청을 한 분들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저작권법에 대한 그 이렇게 간담회가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거기에 참석하셨던 변호사님이 이 저작권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 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편하게 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기억하고 저작권법이라는 게 꼭 그 생산자만을 그 위한 법은 아니겠구나. 생산자와 소비자 또 활용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생산자이기도 하고 소비자이기도 하니까 이 모두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인 것 같다. 그렇다면은 이 법 자체에 어떤 불합리함이 있다면 또 우리가 얘기를 해서 시정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다 같이 얘기돼서 우리가 좀 이 법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오늘 인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썸스테이지라는 이름으로 공연 쪽 사진이랑 영상 촬영하고 있는 서정준이고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경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주요 경력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션쇼 쪽도 한번 들어가봤었고, 영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말 그대로 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 쪽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느끼는 연극이나 뮤지컬 쪽, 공연 쪽 촬영할 때는 어떻더라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공연 쪽에서 포토그래퍼가 하는 일이라는 게 냉정하게 말하면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획자나 그러니까 PD, 연출님 이런 분들 대표님들이 생각해 놓으신 그림이 있고 그거를 이제 구체화해 주는 작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찍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같은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기획을 같이 들어가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같이 만들어 간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거의 보통 공연 한두 달 정도 전에 포스터 만들거나 이제 연습 들어가면서부터 컨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찍어 달라는 대로 찍어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극단 대표님, 연출님 같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이 정도 생각하셨지만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림들을 만들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의 이제 어려움들은 여러 가지 물론 많이 있지만, 납품이나 계약 같은 과정에서 사실 저희 쪽에서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비용은 이 정도, 이거 이렇게 됩니다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저희 쪽에서 얘기하기보다는 거의 상대방이 이 계산기를 두드려 본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거에 가까운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또 아시다시피 그 공연을 만든다는 게 하고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단기간에 빡 하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그 일정 안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쪽을 선호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가능한가요? 같은 식의 얘기를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작업이 엎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언제까지 어떻게 되나요? 하면 그냥 거기서 제가 yes 아니면 no를 하는 거에 가깝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현재로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좀 계약서상 좀 결과물에 대한 권리가 사실 이거 늘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 대부분은 제작사 회사랑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결과물에 대한 권리가 제작사 측으로 귀속된다. 거나 혹은 그리고 귀속되고 그거에 대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말 그대로 무기한이고 무제한적인 권리 양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물론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사진을 올린다고 해서 막 고소가 들어오냐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닌데 또 계약서상 그렇게 돼 있고 제가 느낀 바로는 사실 그 계약서를 쓰는 갑 쪽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고 쓰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애초에 양식이 없다고 하는 경우들도 사실 작은 규모의 회사들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뭐 배우들하고 계약서 쓰는 부분에서 내용을 조금만 수정해가지고 배우 대신 뭐 작가로 바꾼다거나 이름을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만 이제 고쳐가지고 사용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 이쪽에서도 잘 모르는 영역들이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되면은 하루 이틀 정도 촬영하는 것부터 해서 제일 길면은 한 5, 6회 정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포스터 촬영, 프로필 촬영, 연습실 촬영, 드레스 리허설 촬영 정도의 크게 4가지로 나뉘고 여기서 어려움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업체나 유명한 곳 그런 곳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정작 대학로 나와서 이제 공연 촬영하는 것만 프리랜서들한테 따로 배정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금액을 낮추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제안을 많이 받았었고 근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 이름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업을 했지만 이름이 남지 않는 경우를 많이 있었고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는 이렇게 프로필 사진, 컨셉 사진, 공연 사진, 리허설 사진 등등을 별개로 표기해주는 경우가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문제는 사실 이름 자체를 여전히 안 넣어주는 편이긴 하죠. 이제 프로그램북 정도 뒤에만 들어가고 포스터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크레딧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는 사실 저 사진만이 아니라 약간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을 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용역 같은 취급을 받아서 이름이 그냥 안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는 같이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배우들이나 창작진 정도만 크리에이티브 팀만 이름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고 그게 단순히 너 이름을 안 넣어줄 거야 이게 아니고 그냥 같이 일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애초에 근본적으로 그냥 사진 찍는 사람은 뭐 촬영하는 날 하루 왔다 가는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써놨지만 외부인으로서 대우를 받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고 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마음이라기보다는 거의 그냥 그 아이 같은 거예요. 공연 사진이나 이런 거 활용 자체를 잘 안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진 촬영을 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 사진 촬영한 거 자체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프로그램북 만들어서 팔거나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잘 아시겠지만 포토카드 같은 거 만들어서 팔고 아예 사진 포토북을 따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사진을 온라인에 노출시키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경향이 큽니다. 왜냐면 그 사진을 팔아야 되는 사진들이니까 홍보용으로는 사실 사진을 많이 안 쓰고 싶어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공연을 할 때 원본이 뭐 한 2,000장, 보정본이 한 뭐 300장 뭐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은 그 중에서 이제 온라인에 공개되는 사진은 또 한 10분의 1 정도 이하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좀 배타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까 찍어도 제가 쓰기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제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배우들, 무대,
연출 이런 걸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초상권이라든지 다른 예술 분야의 저작권 같은 거랑 고민을 좀 섞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 게 제가 어려워하는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발제는 여기까지고요.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서장훈 작가님 뭐 그 아무래도 본인이 조금 그 작가로서의 어떤 마인드 그리고 진짜 그 작가님들 이렇게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걸 보면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몸을 사리지 않으면서 찍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그것이 이제 관객들이 보는 시각 이외의 것들도 많이 캐치를 해내는데 약간 소외되어 가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잠깐만 그냥 질문을 좀 드리면 우리 박정희 회장님 또 회장님이시자 또 연출가니까 만약에 단체에서 저렇게 작가들이 왔을 때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저들의 사진물들을 지금 우리 서정주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소외되고 있다라는 느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혹시 뭐 소통할 때 어떻습니까? 저희도 문화가 바뀌어가는 중이에요. 우리 의식이 바뀌어가는 중인데 아주 예전에 제가 작업을 할 때는 그냥 공동 작업자 그래서 우리는 활동비를 드리고 아까 안무하실 때 활동비를 드린 거고 그 사진은 이제 우리가 소유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 이게 이제 저작권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또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개념이 생기긴 했어요. 근데 계약서를 이렇게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저도 계약서를 또 작성해본 입장일 때도 있었는데 쓰려니까 되게 또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사용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작가님한테 포스터와 프로그램북과 뭐 등등에 쓰겠어 라는 거는 이제 늘 해오던 거니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간에 야 이걸 사진을 아까 뭐라 그랬더라 무슨 뭐 이렇게 카드 같은 거 만들어서 판매를 해도 될까? 라고 했을 때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걸 내 맘대로 카드를 만들어서 팔아도 돼? 작가하고 나하고 거기까지 명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좀 주춤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문제들도 좀 계속 고민해봐야 될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없었던 게 생겨나면서 생기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SNS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사진은 사실 원래 예를 들면 어디 신문에 나간다거나 옛날에는 찍어서 그게 그런 정도의 용도에 활용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온라인상에 어떻게 나간다거나 혹은 방금 말한 것처럼 아이템 같은 것도 생겨나고 있고 막 요즘엔 예를 들면 뭐 포토카드도 이제 NFT로 뭐 판매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중인데 그 관행은 사실 굉장히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아주 작은 예로 지금 이 문제가 있었어요. 신문사에서 우리 공연을 이제 보도 자료를 실는데 사진을 요구하죠. 그럼 저희는 사진을 줬어요. 예전에 그냥 다 줬으니까. 자 그래서 신문에 사진 작가가 찍은 그 사진을 가지고 기사가 났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중에. 예전엔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시절이고 지금은 기자가 와서 사진을 자기가 찍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제공한 사진을 신문에 실어도 되는 거야? 이제 이런 문제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저기 우리 서정주 작가님은 또 문화 담당 사진 기자로도 활동을 하셨으니까 더 그런 것들에 대한 체감이 되게 강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새 그리고 기자님들도 이렇게 현장에 와서 공연을 보고 가도 사진 작가를 대동하거나 본인 찍는 경우가 없고 다 프로덕션이 요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프로덕션이 다 준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오히려 전 제가 알기로 안무나 이제 지휘자 뭐 연출가 이런 사람들은 실현자에 더 가깝게 그 취급을 받고 그런 면에서는 사진이 더 창작자로서의 좀 더 가까운 그런 그 위상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보면 그 보통 지원금을 받아서 많이 하니까 우리 쪽 신이 그럼 서울문화재단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런 데서 이제 제공하는 그 왜 표준 계약서 양식이 있죠. 근데 그런데도 그런 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런 상업적인 영역 어디까지 써도 된다라는 가이드가 없이 그냥 계약 기간과 뭐 이렇게 서로 갑을 간의 의무 정도 뭐 이런 정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까지 계약서를
없는 조항까지 뭐 만들어서 내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네, 예, 이어서 우리 양동민 작가님, 네, 영상에 관련된 얘기를 좀 우리가 더 들어보고 또 간단한 질문과 이야기들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포토비 스튜디오 양동민입니다. 지금 저는 사진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영상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극으로 시작한 공연 촬영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영상까지도 같이 하게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공연들을 찍어 왔어요. 그냥 저는 인생이 제 미래는 그냥 공연 쪽에 하나다. 어떤 공연에서 뭔가 내 미래를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공연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공연 위주의 촬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다양한 기관들과 재밌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연 영상을 찍게 된 제일 큰 이유가요. 코로나도 중간에 분명히 지났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일단은 예술지원사 거기서 보니까 영상을 무조건 제출해야 되더라고요. 그 대면 공연이 불가했을 때 영상으로 납품해야 이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 마케팅에 이제 사진과 영상이 너무나 필수가 됐죠. 일단은 제가 촬영하고 있는 모습의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카메라를 이용해서 한 번에 다양한 소스를 받아서 뭐 이런 음악 공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무선으로 받아서 뭐 라이브도 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작은 조그만한 말 그대로 지원 사업 받는 조그만한 공연도 뭐 초등학교에 보내는 이런 공연 영상, 이런 라이브 같은 영상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포토비에서는 저 이제 연극의 3요소 중 이제 관객 영상화 작업이라는 게 이제 관객의 시점을 여러 자리, 그러니까 객석의 자리 또는 제 4의 벽을 그 드나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록 영상, 본공연 영상, 뭐 시네마 에디션, 홍보 및 연출 영상, 이렇게 저는 나누고 있고요. 일단 이 기록 영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연장의 정중앙 맨 뒤에서 찍고 있는 CCTV 같은 영상, 그다음 본공연 영상은 관객의 객석 위치, 다양한 객석 위치에서 촬영하는 본공연 촬영하는 영상, 자리의 위치에 구애받지 않은 여기나 저기나 이런 데 찍을 때 시네마 에디션 또는 홍보 및 연출 영상으로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촬영자로서는 이제 제 의도 반영이 있겠지만 촬영자의 카메라 워크와 관객석에 따른 렌즈의 선택과 조화, 공연 연출자의 의도를 기록하는 영상 촬영자와의 논의, 중요에 따른 씬의 강약 조절 등 결정하는 공동 예술 작업. 그래서 이 단순한 기록이 아닌 찍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서 저는 제가 찍는 영상이 이제 저작물로 봐야 된다라는 어떤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 3개 중에 맨 앞에 있던 아카이브 영상은 아무래도 이런 의미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제 저작물로 보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본공연 영상 또는 아까 같은 제 400을 넘는 그런 어떤 영상물, 이런 경우에는 제 저작물로 들어가지 않나. 제 나름대로 이제 판단은 그렇게 내렸습니다. 이제 제 개인 사례인데요. 연극 극단들을 만났을 때 다 사실 가족이에요. 뭐 여기서 저작권 운운하고 뭘 안 되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뭐 저 혼자서 막 마음에 만들게 들었는데 SNS에 업로드하면 안 된대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으나 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뭐 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적당히, 나도 참여자인데 괜찮으니까 적당히 해서 올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뒷모습 같은 거, 뭐 그 담배 피고 있는 모습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저는 그게 다큐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겐 아닐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결과물을 주면 기다려야 돼요. 이게 잘 써지기를. 야, 이걸 이렇게 쓰네, 이런 경우 많아요. 나한테 좀 물어보든가 아니면 내가 좀 더 해주든가 아니면 말든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안 쓰든가 대충 하든가 뭔가 어떤 그런 느낌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 여기도 바꾸고 저기도 다 바꾸는데 이제 제 의견은 굳이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하고 이제 계약서를 쓰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제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전속 사용권을 가진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냥 이런 게 이제 촬영자로서 이런 계약이 괜찮은 건가? 뭐 이런 생각. 계약서를 쓰면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세요. 뭐 빌딩 무슨 짓듯이 공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의아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저작권 명기 여부. 뭐 이거는 아까 사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어느 기관 제공 끝. 그 다음에 포토그래퍼 양도 이렇게 적지는 않거든요. 뭐 사진이 뭐 제일 큰 예가 되겠지만 영상도 그렇지만 어찌됐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근데 이거를 뭐 무조건 넣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이게 있으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없으면 좀 기분이 안 좋고. 음악 저작권을 위한 복합적인 영상, 이건 이제 사진과 다르게 영상에서 영역인데요. 이제 공연에 그 음악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그 음악도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그분한테 제가 알기로는 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공연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굳이 안 해도 된대요.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의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전 영상 제작자로서 조금 걱정은 돼요. 왜냐면 유튜브 올리면 바로 끊겨요. 올라가지가 않아요. 음악 인지를 해서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조금 이제 항상 고민했던 이제 돈을 받고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사실 이제 상업 영상인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공연 영상을 하면서 항상 예술 영상을 만들자, 좀 더 예술스럽게 만들자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선, 그러니까 돈을 받고 공연 영상을 만들어도 어떻게 보면 예술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상업 영상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경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한 것도 있어요. 공연의 영상화 작업이 많은 연출들한테 열린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올리지도 못하게 했는데 굉장히 많은 연출들이 영상을 꼭 찍어서 멋지게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제 제작자로서 이제 결과물을 어떻게 뿌듯하게 마음에 들고 잘 쓰여질까, 저도 뿌듯하고 연출도 뿌듯하고 배우도 뿌듯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드리는 결과물이 이제 좋은 영향을 끼쳐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물론 사진도 그렇지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연의 대체제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의도적인 지원 사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연 단체들이 영상을 좀 찍어놔야 되겠다는 또 습관이 많이 든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초반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그냥 풀샷으로 일단 기록용, 아카이빙용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워낙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쇼츠도 뭐 어디 가면 쉽게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영상에서 많이 좀 이슈화가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공연은 현장 예술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아날로그적인 그 오히려 매력이 있는 예술인데, 거기에 디지털적이면서 그런 그 미디어적인 요소를 가진 사진과 영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관점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활발하게 쓰여져야 된다, 잘 이해하고 활발하게 쓰여져야 된다라는 데는 뭐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잠시 여기서 좀 쉬었다가 우리의 이제 이 궁금증을 확 좀 열어주실 분을 모시고 이 자리를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